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권의 흐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 에크먼이 처음에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채권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을 해주었고요. 장기물 발행량을 조절하게 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게 되었고요. FOMC 발표 발언 때 파월의 이야기는 비둘기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서 금리에 대한 역할을 대체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11월 FOMC 금리 동결이 되었고요.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들 보시면 10년물 일봉 차트 보시는데요. 51선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상승을 해주던 채권금리가 51선이 붕괴가 되고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 정점 저항을 받고 마이너스 0.5%로 4.55% 현재 행보하고 하락한 상태이고요. 당연히 채권금리가 하락하게 되니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TLT 20년물 장기채를 추종하고 있는 TLT 같은 경우 7% 이상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왜 10년물을 보여드리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채권의 기준은 10년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동향을 보실 때 10년물을 보시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TLT가 7% 올랐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TMF 투자자, TMF는 3배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TLT를 3배 추종합니다. 22% 이상 상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TLD 같은 경우는 17년 만에 2007년, 2008년 그 금융위기 수준에서 전저점을 터치하고 급격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TMF 또한 20%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지금 현재까지의 채권 전체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1위가 TMF였는데 내달 10대1 액면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TMF와 또 더불어서 라브라는 ETF가 각각 액면 분할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TMF는 10개 가지고 있었던 보유량이 1개의 수량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1로 액면 병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변화는 없지만 주식수가 줄어서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단위수만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대1 병합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한 보유 수량이 10단위로 맞춰지지 않는다라면 한 자릿수로 남기게 된다면 기준일 가격으로 자동 환매가 되어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TMF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TMF 채권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기준 수량이 955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45주를 추가 매수 진행을 하게 되면서 TMF 1000주를 보유 수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TMF 액면 병합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요. 주식수 끝자리를 10단위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액면 병합으로 인해서 주가 큰 영향이 있을까? 큰 영향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TMF는 오로지 금리 초점에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의 액면 병합이 호재다, 악재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TMF를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TMF 금리 인하에 따른 현금성 해칭 종목으로 보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TMF 보유 종목, 즉 ETF 구성 종목만 보시더라면 60% 이상이 TLT 20년 이상 국채 ETF를 추종하고 있는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금리, 즉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TMF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TMF 가격은 상승할 확률도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언제고 금리 인하의 정점이 언제느냐에 따라서 TMF의 상승률과 채권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 구성은요, 주식 90%, 채권 10%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비중은 주식입니다. 채권이 중심이 된 비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주식을 중점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고 채권은 오로지 금리 동향에 따른 해칭, 현금성 자산으로 모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 떨어지는 자산과 오르는 자산이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채권을 매도하고 수익난 수익금과 현금을 가지고 저렴해진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시나리오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그 시점이 금리 인하와 금리 인하 정점기 이 시점에 맞춰서 매매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왕님, 그럼 TMF 전저점 매매 전략 프로젝트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결론은 TMF 전저점 매매 전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날 4달러 도달했을 때 원칙 매수가의 매수를 전저점 매매 전략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3.5달러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3.8달러에서 지지받고 20% 이상 상승한 상태가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저점 매매 전략은 또 여전히 3.5달러 떨어지면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4점대 중반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 또한 조절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TMF를 중점적으로 담아가기보다 현재는 주식의 물량을 담아가면서 채권도 동시에 매매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이 액면병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액면분할 아니죠. 액면병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과연 액면병합이 주가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위에 대한 변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TMF에 영향이 있는 거는 금리의 초점이 정말 영향이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으로 남은 이벤트 많습니다. 11월달 나오게 되는 매주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다를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GDP 있고요. 정말 FOMC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있으면 셧다운 문제 내용도 나오게 될 테고요. 12월달 FOMC 금리 발표도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에 초점을 줄 만한 사건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액면 병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 지표 발표에 따른 영향력이 정말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떨어지는 가격의 원칙 매수가의 전저점 매매 전략을 통해서 매매 진행을 계획할 예정이고요. 그 외로 주식의 관점에서는 XX를 집중적으로 추가적인 매매와 집중적인 매매를 통해서 원칙대로 11월달 시장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규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